사실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앉아서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한 4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고일섭 장학사님이 하는 내용들, 앞으로 방향, 미래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반 그 수준의 지금 흉내를 내고 가고 있거든요. 장은 이제 좀 더 다른 것이 뭐냐면은 장흥교육희망연대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마을학교 공모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밑자락을 깔은 자본이 좀 있습니다. 장흥은. 그래서 제가 장흥교육희망연대 대표를 하면서 마을학교 사업을 제1사업으로 하는 전제로 희망연대 대표를 했거든요. 이 장흥은 이제 유일하게도 군단위인데도 100명이 넘는 매달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이 있는 아주 튼실한 조직입니다. 다른 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흥은 과거에 장흥교육희망연대로 수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제일 조직이 여러 단체,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 세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튼지 간에 그래서 출발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마을학교를 그림을 저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아까 고일섭 장사님이 발표한 내용의 그 방향을 사실은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최근의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마을학교 활동가 중심으로 80명이 모여가지고 지자체장 후보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미리 자료도 주지 않고. 왜?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시키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자체 중에서도 장흥은 다른 시군의 어느 지자체보다 제일 관심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 문을 두드려 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학교들이 이제 올해까지 해서 장흥은 관내 모든 면 단위까지 전부 연결이 됩니다. 장흥관내 전체 면까지 싹 마을학교가 확장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장흥관내 모든 마을학교가 여러 이름으로 10개 학교가 있지만 거의 그 마을학교들이 작년부터 원래 모임을 갖고 교육에 대한 의제를 끊임없이 계속 의견을 이야기하고 발굴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한 30명 정도가 1박 2일로 지금 연수가 갖고 지금 여기 시작하는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제 늦게 혼자 가야 될 상황인데 먼 거리를 좀 가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마을학교가 나름대로 지역의 뿌리들을 면이 전부 다 커버되게 지역 역량에 맞게 인력이나 자원이 좀 부족한 곳은 다른 면하고 같이 그래서 장흥관내 전체가 지금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미천 때문에 후보자들을 통보를 했는데 안 오면은 그 자리 비워놓고 진행한다고 뒤에 이야기하고 초청을 해라 그랬더니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논의하고 활동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공약에 집어넣고 장이 됐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느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예산까지를 저희들이 상정해서 예산까지 제시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당선된 다음에 나몰라라 못 오게 이제 싸우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행되리라고 보여지고 그 내용 속에 보면 아까 우리 고장학사님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제안서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마을학교 지원센터, 오지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자 할 때는 언제든지 무료로 수송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각 면 단위마다 청소년 문화공간, 다목적 문화공간,
그래서 마을 학교들이 지역에서 그 공간을 어느 때라도 상시 활용하면서 이용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조금 문화시설까지,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어른들이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여러 관청의 시설들을 다 오픈해라, 아이들한테 오픈해라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부차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어떤 놀이터랄지 문화시설들을 좀 첨가해서 이제 그런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의 공의, 지역의 어떤 문화와 교육에 대한 어떤 방식이나 모든 것들을 좀 새로이 다 뒤바뀔 그럴 준비들을 해가고 있고, 나름대로 여하튼 몇 년 해오다 보니까 1박 2일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작년에 사실 아이들 몇 명까지 포함해서 50여 명 갔거든요. 1박 2일을. 좀 어려운데 이번에도 선거철이고 좀 복잡한데 버스 한 대 지금 출발해서 갔습니다. 거의 30명 정도. 그래서 아마 또 오늘 저녁에도 진한 연수도 하고, 이제 매월 이제 원래 모임을 하니까요. 아주 단합이 잘 되어서 어떤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좀 돼서 그런 숙제들을 풀어가는데 상당히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례 발표를 했는데 이 책자가 부족하죠. 저희 마을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활동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자원을 좀 투자해가지고 책을 좀 찍어가지고 각 시군 교육청, 도교육청, 지역 학교들 다 배포하고 남은 몇 건을 여기다 갖다 드렸는데 아마 전체 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주로 제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용산에 있는 마을학교 사례들입니다. 이 책자가. 그런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학교에 교사들 연초에 연수하잖아요. 이전 계획사는 연수 때 저희들이 들어가서 같이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 프로그램에 마을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정규 수업에 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규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역민이 교사고 선생님들은 이제 보조교사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세월호 때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더라고요. 격의 수업 하겠다고 학교에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 활동가들 중에 자연물을 조형을 잘 만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신호대 잎을 이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노란 꽃을 얹어서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강에다 띄워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수업을 또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학년별 텃밭, 또 개인별로 자기가 가꾸고 싶은 작물을 심고 할 수 있는 화분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장교생이. 그래서 일상의 일과 중에도 이제 지역 농부가 직접 들어가서 텃밭 농사를 연중 행사로, 이게 이제 텃밭 농사도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파종에서부터 수확에서 수확 뒤처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파종에서 가꾸는 과정에 이제 개입해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같이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수확물이 조금 생산량이 되는 것들은 또 그 놈을 이제 가공해서 독거 노인 같은 이제 지역으로 또 동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우리 농사하는 중에 이제 제일 좀 대표적으로 거듭나는 농사가 논학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이제 모내기 하려고 지금 물 집어넣고 있는데요. 저기 뜻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논학교를 거의 전담을 합니다. 논학교는 봄에서 시작해서 가을 거지까지. 근데 이제 그 과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농사, 지금 기준의 일반 농사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상토 만들기부터 아이들이 같이 합니다. 배낭 하나 가방 하나씩 메고 산에 가서 흙을 파오고 거기다 왕겨수 가리 섞고 모여서 상토까지 만들어서 거기다 직접 파종을 해서 싹이 터 나온 것부터 관찰하기를 합니다. 상토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모내기도 이제 뭐 기계로 이게 썰어지라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발로 합니다. 처음에 저도 좀 생소했어요. 아이들을 전부 맨발로 논에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개념 속에는 흙이라는 것은 조금은 더러운 이런 의식들이 있는데, 맨발로 들어가게 하는데 노룩이라 이렇게 발가락 사이로 흙이 뼈를 기어 나와요. 그 촉감을 애들이 즐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탄 작업할 때는 몇몇 남학생들은 굴르더라고요. 옆으로 굴러요. 선생님, 판판하기만 하면 되죠? 굴러요. 흙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밟아도 평탄 작업보다 훨씬 빠르죠.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른들은 상상해도 못할 그런 걸 아이들을 생각해가지고 선언놈이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드렁이라고 혹시 아세요? 드렁같이 생겨갖고 시커멓게 징그러운 거 있어요. 어른들도 즐거워하는 건데 그런 것이 거기는 이제 자연농이라 그건 벌레들이나 생명들 무지 많거든요. 드렁이도 갖고 놀아요, 애들. 처음에 그 애들 물론 벌레 하나도 무서워하고 즐거워했는데, 다시 말해서 흙과 친해지고 어떤 촉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흙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전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더 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나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애들은 그걸 뭐 따로 이론으로 말하지 않아도 생명에 대해서 애들이 뭐 벌레 하나를 잡아도 보고 놀다가 아주 조심히 갖다 놔요. 저절로 배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시작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제가 모집을 했어요. 유치원생까지 포함해서 언니 동생이 있으면은.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성을 기르고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민이 이제 시골이라 아주 전교생 5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초등학교거든요. 그 지역이 사람이 없어요. 인적 자원이.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이게 미팅들을 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방식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건데, 아이들하고 같이 배우자. 가르치지 말자는 거죠. 가르치지 말자. 준비된 사람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만학교 강사가 아니다, 우리도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자. 그러니까 지금도 마을활동과 어떤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 연수를 작년부터 계속 하는데요. 아이들이 같이 해요. 아이들도 같이 와서 프로그램 합니다. 실제 대상은 부모들인데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합니다. 요즘 지금 1학기 때는 지금 공예 수업 하거든요. 애들도 가서 바느질하고 가죽장갑 가죽 가방 만들고 하거든요. 2학기 때는 이제 숲놀이를 이제 지도사까지 가는 과정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놀이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뭐 어떤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내서 연수를 개설하고 참여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째 되다 보니까 같이 배우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저절로 뭐이 만들어졌냐면 공부 모임을 또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외부 강사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지역민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교사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교사들이 일부가 구분 강사 결합하는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지역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자는 부분에 패치소리를 갖다 보니까 교사들이 도리어 이렇게 이동해서 떠나면서 처음에는 일부 결합이 됐었는데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어떤 선생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아는 때 필요할 때만 강사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 결합하는 형태고 전부 순수한 지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본인들이 학습 모임을 만들어 지금 4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 교사들이 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 교육관련한 공부 모임인데 아이들을 이제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를 느낀 거예요. 지역민들이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도 어른인데 체면 구기는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것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배움은 뭐이냐? 어른들이 뭐인가 배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지금 시대는 배우는 것이 정말 재밌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눈을 뜨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가르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 다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신나갖고 해요. 어른들도 신나요, 덩달아. 이게 초기에는 어른들이 이제 뭐 해보고 싶은 거 해보자고 했으면 이제 요즘은 인터넷 뒤지잖아요. 애들이 더 빨라요. 아니 엄마 그건 이렇게 하라고 나왔는데 엄마가 배워야 될 입장이죠. 어느 말에서 아빠가 배워야 될 입장이죠. 애들이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또 기가 살더라고요. 이렇게 배움의 주체가 되는 거죠. 애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그래서 또 아마 그런 공부 모임이 시작됐는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른들조차도 그 시무가 하는 명심보감 낭송을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애들이 신나할 거예요. 어른들도 90, 100대 묵은 거라고 고루하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것도 신나게 해요. 애들이 뭔가 깨쳐가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보통은 이제 뭐 날을 정해가지고 방과후나 주말이나 이럴 때 마을학교를 건설해서 운영하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거의 쓰러져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번개팀 같은 것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게 친밀해지고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그 오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마을학교를 같이 발을 담그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뒤로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끌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대부분 마을학교에 직간접적으로 강사를 직접 뛰기도 하지만 보조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바닥이니까 순식간에 연락이 돼요.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도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오후에 오늘 우리 어디 가서 뭐 야영하자 하면 야영 됩니다. 20, 30명 그냥 모여져. 야 누가 오늘 그 요새는 이제 뭐 그런 그 교육청에서 빌려오면 되니까 영화 같은 것도 좋은 영화 누가 그 빌려왔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거 영화 우리 저 야외 어디 시골이라 공터들 많잖아요.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공원 같은 공터가 있어요. 야외 동네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 거기 올라가서 천막 하나씩 들고 가서 펴놓고 영화 보고 또 흥이 나면 우리 오늘 여기서 야영하자 불 펴놓고 캠파이어하고 야영해 잠물 잡니다. 이런 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 자체의 마을이 다 학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동네들을 많이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이제 동네를 가도 뭘 수확하면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그 회관 같은 데 가서 노인들, 지역분들하고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애들은 칭찬을 받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손자 손녀들이 와서 외롭게 노인들만 있는데 와서 뭘 건네주기도 하고 재롱도 부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애들대로 어디 동네를 가든 어른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를 해요. 인사하면 칭찬 받아서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어른들은 어른대로 말학교 애들이 왔다고 하면은 밭에서 뭐 하다가도 뭐 수확물 들고 막 옵니다. 이게 지역과 이게 정확히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문화들을 아이들이 만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람 품이 필요해서 면사무소나 연락하면 면장님이 지금까지도 끌고 내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요. 몇 가지만 메모해 놓은 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먼저 전제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는 상상력인데요. 상상력의 가장 기본인 재산이 뭐냐? 오감을 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군 단위의 시골에 있는 마을 학교들은 도시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오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감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은 다 닫고 있잖아요. 냄새도 바람도 소리도 다 막아불고 유일하게 눈 하나만 바라보고 있죠. 시력밖에 없죠. 근데 오감을 제대로 열었을 때 어떤 전문 서적을 읽어보다가 내가 정말 놀랐어요. 컴퓨터를 뭐 비트라고 표현하더만요. 컴퓨터. 1초에 컴퓨터 용량만한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감을 제대로 다 열었을 때. 엄청난 거죠. 뭐 특별히 따로 머리 싸움에 공부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정보가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감을 제대로 열면. 그 상상력이 그 오감의 기본이 상상력을 추동하는 거거든요. 상상력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떠오르는 건데 그 오감의 정보가 충분했을 때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전제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교실에 가두지 말고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냇가에서 숲에서 바닷가에서 놀기만 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게 거의 다 노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놀면서 거기서 배울 것들 배우는 거예요. 마을학교 개설할 때 첫 수업을 무엇을 했냐면 야에다 솥단지 걸어놓고 나무에다가 불 때서 밥에 먹은 것이 하루 과제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속에가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솥단지 하나, 이 큰 솥단지 하나 동네에서 빌려와가지고 들고 와서 마을학교들이 최초에 모였죠. 초등학교 1, 2학년 뭐 꼬맹이들 애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솥단지를 걸어놓고 불 때서 밥에 먹을 거거든. 으로 시작합니다. 마른 나무 가지 찾는 법. 꼬맹이들이니까 굵은 나무는 못 오니까 숫자는 여러 명 있으니까 잔가지들 뿌려서 똑 부러지는 것은 마른 것, 안 부러진 건 덜 마른 것. 부러지는 것 한 줄씩 모아오고 좀 큰 놈들은 남학생들은 적당한 돌 주옥에서 돌단 싸고 솥단지 던져놓고 그놈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울 때도 그냥 피우는 게 아니죠. 몽땅 쌓아놓고 피우면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불이 안 붙으잖아요. 그것부터 자연의 과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왜 보통 그러잖아요. 나 막 쌓아놓고 불 붙이려고 하는데 안 타죠. 왜 안 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뭐 이렇게 보면 잘 탈까? 구멍 만들어서 공구멍 누고 붙여보라고 하죠. 다 붙으죠. 왜 불이 아까는 안 붙었는데 지금 붙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이 탈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불이 잘 타는 건지. 근데 이제 솥단지 밥을 할 때도 이게 재밌어요. 야, 밥을 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도 모르더라고요. 눈으로, 소리로, 냄새로 뭐 한 가지만 동원해도 다 답이 되는 과정을 뚜껑 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엄마들도 어떻게 구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쉬운 것은 눈으로죠. 김이 막 나올 때는 이제 물이 끓을 때죠. 물이 끓고 이제 밥이 좀 익어가려면 이제 휙 안 나오죠. 칙폭칙폭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냄새가 나죠. 근데 그 단계에서 솥단지를 두드려 보면 증기가 가득 찼을 때는 솥단지 소리가 툭툭툭툭 그래요. 밥이 되면 될수록 더 청명한 소리로 변해가죠. 그 과정을 아이들하고 즐기는 거예요. 막까지 하나씩 들고 두들고 보고 냄새 맡아보고 얘들 무척 신기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기기관차를 이야기하고 로켓을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교실에 앉아서 그런 과학 이야기가 애들 흥미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을 속독을 막 들썩거리는 걸 김이 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애들이 정말 쫑기다고 듣습니다. 뭐 정말 재미난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마을학교 했던 우리 애들은 지금 불 때서 밥할 줄 다 알아요. 재밌으니까 지금들도 막 해보고 하니까. 한 1년을 그렇게 밥을 해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밥 냄새를 누룽지 익어가는 냄새를 맡다 보니까 밥을 싫어하는 애들도 밥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와서 깜짝 놀래고 막 그래요. 집에서는 그렇게 밥 먹으라도 밥 안 먹는 놈이 와서 두 그릇 먹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꾸는 과정들, 행위를 바꾸는 과정들이 우리는 주로 말로 어떤 지시를 내려서 아이들을 변하게 하자고 생각하는데 저절로 변해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도 그래요. 요리 잘하는 사람 애들하고 요리에 수업해라. 바느질 잘하는 사람 바느질. 뭘 잘 만든 사람 바느질.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 다른 마을학교하고 또 다른 부분 하나가 생겼는데요. 여름에 못 모이게 하니까 답답한 점. 근데 우리는 강사비가 부족해서 난리였습니다. 왜? 그 마을학교 관계된 학부모들이 나는 그러면 5명 안 넘게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주변에 동네 인근에 사는 몇 명, 서너 명 됐고 내가 조금 지금 배우고 한 거 우리는 어차피 같이 배우는 형식으로 시작을 한 거라 좀 서툴지만 애들하고 그거 좀 해볼란다. 동아리 하나 만들어줘. 또 만들어줘. 학교 마비됐을 때 1학기가 체육 가기 전에 그 동아리가 1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날마다 프로그램이 겹쳐요 막. 그래서 교통정리했죠. 어떤 프로그램 오후 4시, 어떤 프로그램 저녁밤부터 모여서 하라고 이렇게 나눴죠. 애들한테도 한 사람이 세 가지 프로그램 이상 안 들어가는 것을 전제했죠. 다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리어 마을에 어정쩡했던 그 마을 활동가 강사들이 도리어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편해졌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즉석에서도 애들한테 이거 좋을 것 같아 뭐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진짜 좋아 재밌어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이 한번 해봐 공지해요. 그러면 그날 그 새로운 느닷없는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모이는 그 마실장이라는 시장터에 공간이 있어요. 보물섬이라는 공간인데 별일 없어도 애들이 학교 파하고 마을학교가 뭐 프로그램 없는다 그 근처 와서 빙빙 돌아요. 놀아요. 혹시 뭐 있을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체험을 이야기하다가 어무지로 막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리나 또 자연물을 가지고 어떤 그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웬만한 좋은 거 나오면 장날 나갑니다. 우리 애들 장군 체험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거든요. 장날 나가서 좌판을 엽니다. 경제 활동을 시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른들만 노인들만 주로 많이 있는 장에 그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뭐 만들어 갖고 와서 할아버지 하나 사세요.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티나게 팔리죠.
그리고 이제 또 좀 모든 사람들은 왜 우리 누구 와다 네가 만들었냐 또 칭찬해 주잖아. 신이 나죠. 장의 분위기를 바꿔요 또 우리.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스운 것이 다른 그 장사꾼들보다 애들 가게가 훨씬 더 빨리 없어지죠. 빨리 팔려버리고 나니까 이제 또 놀이를 해요 거기서. 뭐 직전 줄넘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러면 또 그 장에 온 아줌마들이 또 같이 애들하고 줄넘기도 막 하고. 얘들이 지역의 어떤 분위기와 문화를 바꿔가는 부분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마을학교 하면서 뭐 필요하다면 그냥 막 봉사들 들어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이 모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흥은 이제 제가 이제 어차피 마을학교 지원단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철학과 개념들을 끊임없이 계속 이제 설파하고 매월 또 모여서 그런 방향들을 장흥관 내 여러 마을 학교들이 가능한 그런 어떤 한 가지 어떤 방향의 철학들로 지역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지역사회, 이게 아까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지역의 마을학교 관련한 학부모들이 이제 지역 정치 세력으로 이제 좀 성장했다고 저는 봐요. 지자체장들 다 와서 우리가 넣는 거 다 해보겠다고 열심히 약속하고 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지금 초기에 시작했던 우리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지금 6년 됐으니까요. 걔들이 나오면 걔들이 마을학교 강사를 할 거라고 봐요. 지역을 떠나지 않는 한. 무슨 이야기냐면 일찍부터 초기 했던 애들이 고학년이 되면 마을학교 프로그램 할 때 저들도 와서 이제 같이 하니까 동생들 지그들이 다 챙겨요. 지그들 했던 과정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걔들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20대 정도가 되면 마을학교 강사들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걔들이 또 지역사회에 또 다른 정치 세력으로 지역 자치를 주민 손으로 우리는 돌려주자는데 스스로 주민 손으로 만들어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들이 이제 마을학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친근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표현과 발표력이 전혀 달라요. 작년에도 이제 연말에 평가를 하면서 마이크 그냥 아무한테나 줘도 다 자기 표현을 다 할 줄 알더라고요. 1년 마을학교 해보고 소감 어쩌냐고 이렇게 질문 던져보고 돌리는데 그때 교직원, 학부모, 마을학교 활동가,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익숙한 거죠. 아까 우리 서도 이게 행사 시작할 때 아는 분만 있을 때 긴장 않겠다. 똑같은 이치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역 자치를 직접 저그들이 이끌어갈 정도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제 목표고 꿈입니다. 고맙습니다.